다음을 설명하는 법칙으로 적정값을 구해보래요.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라는 확률 횟수를 변수라 그러고, 그리고 수학적 확률을 이렇게 하면 상대도수는 커질수록 P에 가까워진다. 무슨 법칙? 큰 수의 법칙이죠.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확률 변수 중 종류가 다른 하나를 구해보면 첫 번째 무게, 두 번째 시간, 키, 속도, 이런 거는 연속적인 분포를 이루잖아요. 이랬죠. 근데 이런 거 인구수 이런 거는 얼마에 몇 년에 몇 명, 몇 년에 몇 명 이렇게 딱딱딱 수로 정해지는 거죠. 그럼 이건 이산 확률 분포, 얘는 연속 확률 분포잖아요. 그래서 몇 번, 다른 것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같을 때 상수 a를 구하면, 그러면은 확률 밀도 함수고 주어진 정역 구간이 0에서 2까지인데 확률 밀도 함수는 값 자체가 음수를 가질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직선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가 y는 fx고 이 점의 좌표는 2,2이네요. 특징은 그쵸, 이 넓이가 얼마?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높이 2가 1이 돼야 되고 a는 2분의 1이죠.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n이 10, 20, 50 중 하나고 p는 0.3, 0.5, 0.7 중 하나일 때 다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그래프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서 n은 10이었고 p는 0.7이었단 말이죠. 요 이항분포의 얘 자리가 n자리고 얘가 p자리니까. 그런데 이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상의 분포? 독립시행 확률 분포죠. 이제 그럼 얘는 10번의 시행 중에서 K번이라고 할게요. K번 발생했을 때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0.7이라는 P가 K번 발생하고, 반대 확률이 그러면 10-K번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n이랑 이거 충분히 크면은 정규 분포 비슷하게 따라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규 분포 비슷하게 닮았는지 이런 걸 고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뭐가 정확한 그래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k가 될 수 있는 거는 0부터 그쵸 10까지 요 확률이 발생할 횟수잖아요. 10번 중에서.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빵번 이제 하면은 그럼 0.3의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을 넣으면 똑같이 이건 1이고 10을 넣으면 1이고 0.7이 10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0이랑 10 넣은 것 중에서 누가 더 커요? 10을 넣은 게 더 크잖아요. 이게 0.7의 10제곱이니까. 빵 넣으면 0.3 10제곱이고. 그럼 같은 원리로 1이랑 9를 넣어보면 얘는 똑같단 말이에요. 11, 17은 똑같으니까. 그럼 1 넣으면 얘가 한 번이랑 얘가 9번. 9 넣으면 얘가 9번, 얘가 한 번인데 0.7이 더 크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많을수록 확률값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포는, 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화되어서 점점 비슷해져 가긴 하지만, 그쵸? 얘가 크면 클수록 여기 대칭성 고리했을 때 더 높은 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랑 더 크고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이렇게 2번.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가지고 분포가 이렇게 되고 n이 충분히 더 커지면은 np 값이 커지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정규분포화 되어가지고 정규분포를 올 수 있었다라는 게 이 항분포의 정규분포화였잖아요. 이랬죠.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문고는 표준 점수를 다음 식으로 계산한대요. 그리고 상문고 2학년 한 학생은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아래와 같이 나왔대요.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을 구하래요. 표준 점수는 100 더하기 20 곱하기 얘인데, 그 높은 거는 그냥 이게 크면은 높은 거죠. 요과식 공통이니까. 그럼 점수에서 평균 빼고 편차 나눈 거가 가장 큰 거가 제일 잘 본 거잖아요. 표준 편차가. 됐나요?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20 나누기 5니까 이거 계산할 값이 얼마? 이제 얘는 4고, 그럼 여기서 보면 18 나누기 10이니까 이건 1.8이고, 그 다음에 얘는 11 나누기 5, 그래서 5분의 11, 그 2배 하면 2.2 정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10분의 9니까 0.9고, 얘는 5분의 6이니까 1.2, 가장 높은 건 뭐? 수학 2,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면은 첫 번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할 때 이 확률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산확률 변수의 정의가 좀 잘못됐죠. 이게 유한한 게 아니라 셀 수 있는 값들만 가지는 확률 변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유한할 필요는 없죠. 무한인데도 셀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유한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 2번 연속 확률 변수의 각 값들과 그 확률의 대응관계가 되는 함수를 확률 질량의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는 아니고, 3번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맞죠? 어떤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한 거, 즉 편차 제곱의 평균 얘 맞고, 알파 베타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두 0보다 작거나 크고 x축 및 두 직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면 확률 밀도 함수 맞죠?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잖아요. 이제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에 알파, 베타, 그리고 함수가 요렇게 반드시 요 영역에서는 0보다 작거나 커야 되고, 이 넓이가 1이면은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죠. 5번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이거 시그마의 값을 고정하고 m을 변화시키면 대칭축 위치는 변하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시그마는 모양, 이 정규 분포의 폭을 결정하는 거고, 여기 얘가 평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고정되면은 모양은 똑같고 이 평균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죠? 모양은 안 변하고 대칭축 위치는 변하는 거. 그래서 5번도 다 맞다. 정답은 3, 4,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n의 값이 일정할 때 분산이 최대가 되기 위한 p의 값은, 그럼 여기 이항 분포에서 분산식은 npq죠, npq. 근데 q가 뭐예요? 그쵸? 1-p잖아요. 그럼 얘가 최대가 돼야 되고, 여기서 n이 일정하니까 결국 요거가 최대가 되는 p를 구하란 말인데, 얘는 빼기 p제곱 더하기 p라는 2차식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언제 최대가 나와요? 그래서 p가 2분의 1일 때 최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요 부분 4분의 1인데 p가 2분의 1일 때죠.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8번.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라갈 때 시행 횟수 n에 따른 상대 도수가 6분의 1에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래요. 빈칸에 들어갈 기호랑 단어가 알맞게 짝지어진 걸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확률, 그리고 이 확률부터 먼저 한번 해석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일한 확률 변수니까 여기 x만 남기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부분 얘는 절대값 풀면은 빼기 0.1부터 10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 0.1이고 6분의 1 이항에서 10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00 빼기 10 그리고 x, 얘도 넘어가서 100 곱하면 6분의 100 더하기 11 확률이 되는 거예요. 얘는 즉 어떤 변수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똑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0.1부터 20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 그리고 0.1, 6분의 1 답은 200을 곱하는 거죠. 6분의 200 빼기, 그리고 이번에는 200을 곱하는 거잖아요. 20 이렇게 x, 그럼 얘는 6분의 200, 그 다음에 요 값은 마이너스 더하기 2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격은 40이고 이 간격은 20이죠. 그럼 변수 x가 40의 간격에 들어갈 확률이 크겠어요? 20에 들어갈 확률이 크겠어요? 당연히 이 확률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여기에 들어갈 확률보단 이 확률이 여기 간격에 들어갈 확률보다 더 크니까 더 넓잖아요. 영역이, 이 부등식 영역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큰 확률인데 1과 차이를 보는 거죠. 절대값 빼기니까 지금 얘도 절대값 빼기. 그러면은 이 확률이 1에 좀 더 가까우니까 누구의 편차가 더 큰 거예요? 1이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그쵸? 얘가 더 큰 거잖아요. 맞죠? 1이라는 확률이랑 얘랑 보면은 그 차이가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이 값 자체는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확률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키우면 키울수록 1과 거의 같아지니까. 그러면은 큰 수의 법칙에서 시행에서 충분히 클 때 이게 무슨 확률이에요? 여러 번 하는 거는 그죠? 통계적 확률이죠. 통계를 통해서 관찰하는 확률이고 그게 우리가 아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요거니까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명을 선발하는 스파예술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 리나와 서머가 지원하여 N번째 예비학교 후보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 학교의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래요. 그럼 얘죠? 이항분포죠. 이 100명 개개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0.1이니까 다 독립시행이잖아요. 개개인을 봤을 때.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 독립적으로.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이항분포를 작성하면 100명이 확률은 개별 확률이 0.1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리나가 이 학교에 합격을 필요해요. 그럼 리나가 합격을 하려면 여기서 몇 명 이상이 10명 이상이 등록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를 정규분포화 시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항목의 평균은 NP니까 곱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NP 반대방 0.9까지 여기 곱하면은 9잖아요. 9, 즉 3의 제곱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이 100명 중에서 평균적으로 10명은 등록 안 하고 편차가 3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P라는 확률은 리나가 합격하려면 N명 이상이 나가줘야 되잖아요. 확률인데 몇 명 이상, N명 이상 포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머가 합격 확률인데 1-P라는 거는 그쵸 뭐 서머가 합격하려면 N명 이상이 포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죠? 그러면은 이거를 요렇게 정규분포 곡선에서 한번 나타내 보면은 평균은 10이잖아요 지금. 맞죠? 요거 10이고 그리고 n보다 같거나 클 변수가 여기 x가 n보다 같거나 큰 확률, 예를 들어서 여기 m이라 그러면 여기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정규분포에서. 근데 1-1은 반대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규분포에서는 전체 확률이니까 어떻게 생겨져 얘는? 그렇죠. 여기가 n이라서 n보다 같거나 클 확률 지금 요렇게. 그럼 대칭성을 고려하면은 이 파란색을 떼서 붙이면 전체 확률 1이 나오잖아요. 두 개 더하면.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은 1이 나오는 지금 이러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n이 여기고 m일 수도 있고 반대로 n이 여기면 m이죠. 이렇게 이거 바뀔 수 있는 거죠. 누가 더 큰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n과 m의 평균이 10에 위치해야 되니까 n 플러스 m의 평균은 10. 그래서 n 플러스 m은 얼마? 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어느 고등학교에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교육봉사 동아리겠대요. 여기서 초등학생을 가르칠 2명을 임의로 뽑는데 뽑힌 학생 중에서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 확률 분포를 표를 작성해서 ABC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확률 값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 경우는 몇 명 중에서 8명에서 2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8C2분의 여학생 수가 빵명이 뽑힌 거는 남자 2명을 뽑았단 말이죠. 3C가 되는 거고 그럼 얘도 8C2 중에 여학생이 1명이란 말은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3 곱하기 5죠. 3C1, 5C1. 그래도 8C2분의 그럼 여학생 2명이니까 5C가 되는 거고 다 합치면 당연히 확률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확률 분포표에서. 그럼 8C는 87점이고 28이죠. 그래서 28분의 3 얘가 A고 B는 28분의 15 C는 28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빼기 B 더하면 요까지 계산한 게 28분의 마이너스 2 얘는 1 두 개 계산하면 28분의 26 약분하면 14분의 13 그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올림픽 높이뛰기 대표 선수로 아래 5명 중 2명을 선발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5명의 기록은 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과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 5명 선수 중에서 다음 값 이상을 뛸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 2명을 대표로 선발할 때 이 2명을 골라보래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기록이 2.37 이상일 확률이 가장 높은 2명을 찾는 거고 그러면은
평균과 편차가 다르니까 이거를 다 표준화 시켜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바르심이라는 친구는 변수는 g로 바뀔 거고 2.37에서 얘를 빼면은 이거 2.370이니까 3, 5, 5를 빼면은 이제 1호잖아. 0.015. 그걸 0.01로 나누면 1.5, 1.5. 요런 확률값을 가진 거고 우상혁은 여기서 하면은 0.02인데 0.2 나누면 1이죠. 1. 그래서 Pg가 1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0.02를 0.15로 하면 이제 0.015죠. 그러면 3분의 4네요. 3분의 4. 지금 이제 요런 확률값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여기에서 2.34를 빼면 0.03 그럼 0.025를 하면 5분의 6이죠. 지금 이렇게 그 마지막 이 맥큐언이라는 친구도 하면은 여기서 요거를 빼면은 죄송합니다. 0.035를 빼는 거니까 35 그리고 0.0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1.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Pg가 1.7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확률 값은 뭐예요? 이게 크다고 큰 게 아니라 확률이니까 이게 작은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표준화시키면 0일 거고 1보다 같거나 큰 확률은 얘고 1.75보다 같거나 클 확률은 얘잖아요. 변수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더 큰 거죠. 확률이. 그러니까 얘가 작을수록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요러한 형태에서는. 그래서 요 숫자 가장 작은 거 순서대로 얘랑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어느 스포츠용품 가게는 별 모양이 그린 야구공 한 개를 포함해서 20개의 야구공을 한 상자에 넣어서 판대요. 그리고 한 상자에는 5개의 야구공을 임의로 뽑아서 별 모양이 그려진 야구공이 있으면 축구공 한 개를 준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축구공을 받을 확률을 한번 생각해봐. 한 상자에서 몇 개를 뽑아요? 20개, 4개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별 모양은 몇 개? 한 개잖아요. 그럼 별 모양은 한 개 뽑고 그럼 나머지 중에서 4개를 뽑을 지금 요런 확률이란 말이에요. 축구공 한 개를 한 번 해서 한 상자에서.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하고 하면 20, 19, 18, 17, 16에 5팩이니까 5, 4, 3, 2, 1이고 19, 18, 17, 16에다가 4팩이니까 4, 3, 2, 1을 나눈 거네요. 그럼 이거 이렇게 약분 되고 4, 3, 1 이렇게 약분 되잖아요. 계산하면 얼마? 4분의 1. 그러면은 여기 한 상자에서 축구공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얘 뭐라고 했냐면 세 상자를 구입했대요. 그리고 당첨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받은 축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래요. 그때 얘를 구하면은 그럼 얘는 42의 x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근데 이 분포가 뭐죠? 이제 독립시행 확률 분포잖아요. 세 개의 상자가 개별로 한 개를 깠을 때 축구공 받은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는 뭐?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 세 상자를 깠고 한 상자당 당첨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평균식이 뭐죠? 이항 분포에서 NP잖아요. NP. 시행 횟수랑 확률 곱한 거. 이게 EX니까 이게 얼마? 4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28. 근데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각 면에 1부터 12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12면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두 눈의 수의 곱이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를 이만큼 반복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죠? 이항분포죠. 동일한 시행을 반복했고 이래죠. 그리고 횟수에 대한 분포를 보니까 이항분포고 이거를 정규분포화시켜서 표준화시키는 문제죠. 그러면은 확률을 조사해보면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곱이 3의 배수라면 적어도 하나만 3의 배수가 넘잖아요. 그럼 3의 배수는 그죠? 이렇게 있죠. 전체 몇 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그럼 12개 중에서 3의 배수가 포함될 확률이 얘예요. 그럼 2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얘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제 반대 확률을 보는 거죠.
1 마이너스 첫 번째도 3에서 안 나오고 두 번째 3에서 안 나오면 이 확률엔 적어도 하나가 3에서 나왔단 말이고, 그럼 1 빼기 9분의 4니까 9분의 5네요. 9분의 5.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얘를 정규분포화 시키면은 405를 9로 나누면은 4, 9, 36, 그 다음에 9, 5, 45니까 45 곱하기 5, 225네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 확률 9분의 4를 한 번 더 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25가 100이니까 얘는 10의 제곱 분산자리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횟수가 이러한 분포를 가진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225번, 표준 편차는 10인 분포를.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얘가 200 이하일 확률이니까 지금 이걸 구하란 말이고, 그러면은 이 변수를 표준화시키면 G로 바뀔 거고, 그럼 200 빼기 225 나누기 10, 그러면 P, 그러면 G 빼기 2.5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여기 표준화시키면 평균 0인데 빼기 2.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여기죠. 그러면 0.5 절반에서 이제 빼면 되잖아요. 그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볼펜의 무게는 평균이 10, 편차가 0.25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10, 편차가 4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분산자리니까. 됐죠? 근데 이 회사에서는 9.5 이하인 볼펜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대요.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한 개의 볼펜을 조사해서 얼마? 그죠? 9.5 이하인 확률이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표현을 시키는 거죠. 그럼 P, G, 여기에서 10을 빼면은 빼기 0.5에 표준 편차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P, G 빼기 2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렇게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0, 여기가 빼기 2 보다 같거나 작거나 하면 여기고, 0에서 2까지 0.48이니까 여기가 똑같이 0.48이니까 얘가 얼마? 그쵸? 0.5 빼면 0.0이죠. 그러면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볼펜이 불량품으로 나올 확률이 얘란 말이야. 한 개를 조사했을 때. 근데 여기서 공장에서 생산된 볼펜 중에서 몇 개를 2,500개를 택해서 이제 또 관찰을 한대요. 그리고 불량품인 것이 K개 이상인 확률이 16% 이하인 K의 지속값을 구하래요. 그럼 문제가 바뀌었죠. 이번에는 이제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2,500개를 조사를 하는데 한 개당 불량이 날 확률이 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50분의 1이잖아요. 이랬나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통해서 얻은 확률을 여기 이항분포의 확률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정규분포화를 시키면 이거 두 개 곱하면 50, 그래서 요거 반대 확률 50분의 49를 곱하면 49니까 7의 제곱을 쓸 수 있고, 무슨 말이에요? 이 공장에서 2,500개를 조사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50개의 불량품이고 편차는 7이라는 분포를 또 가진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정규분포를 가지는 거죠. 이제 불량품의 개수에 대한 분포죠. 그럼 이제 불량품인 것이 K개 이상인 확률, 그럼 다시 불량품이 이번에 변수를 Y라 그러면 K개 이상인 확률을 이제 보는 거고,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변수는 G고, 그럼 K 빼기 50 나누기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 확률을 볼 건데 이 확률이 16% 이하야 된대요. 16%는 요거랑 관련돼 있잖아요. 0.16.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1일 때 0.16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확률이 16% 이하가 되려면 이 변수는 1보다 어디? 앞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 변수가 그보다 같거나 큰 확률 여기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부등식은 7분의 K 빼기 50이 1보다 같거나 큰 거고, K는 57보다 같거나 크면 되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은 얼마? 57.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아래 그림같이 문자 ABC가 적힌 4개의 사각형에 3가지 색을 사용해서 임의로 칠한대요. 그리고
색으로 구분되는 영역을 확률 면책세라고 해요. 그때 평균을 구해보래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각형이 한 가지로 칠했으면 영역은 요거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빨, 노, 그 다음에 C의 빨, 노 하면 여기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영역이. 영역이 되게 사용된 색의 개수가 아니라 영역의 수를 변수로 잡으래요. 됐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 이산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변수가 영역의 수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개로 이 확률 값들을 다 한번 써볼 수가 있잖아요. 다 맞게 쓰면 여기 1이 나올 테고 이렇게. 됐죠? 그럼 첫 번째, 영역이 한 개로 나면 다 똑같은 색으로 칠하는 거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색이 3개니까 여기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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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죠. 3의 4제곱은 81 중에서 빨간색으로 다 칠하거나 파란색,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 3가지가 있고, 그럼 얘도 일단 전체 경우는 81이니까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2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떤 게 있을까? 영역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하나 이렇게 바르면 2가지 영역이잖아요. 혹은 이렇게 이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거나 이걸로 자르는 거고, 이랬나? 즉 얘가 2일 때 확률을 조사해보면 이렇게 여기에서는 전체 이거 중에서 이거거나 이걸로 자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만약 잘랐으면 여기 3개 중에 하나의 색을 칠하고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칠합니다. 3 곱하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자른 게죠. 이렇게 2개의 색으로 나누면 이거 2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남겨둘 칸을 정하면 되고 그 경우에서 몇 개? 4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2개의 영역이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3개 중에 하나, 남은 2개 중에 하나, 3 곱하기 2. 그러면은 81분의 3, 4, 12, 24, 36이잖아요. 이거 36이란 말이에요. 이랬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인데 3개의 영역으로 나눌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3개의 영역은. 됐나요? 그럼 얘는 이렇게 붙어 있을 거를 뽑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을 거를 이렇게 뽑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3팩토리얼을 하면 되겠죠. 3개의 영역에 3개의 다른 색을 바르는 거니까. 전체 이거 중에서. 그래서 얘는 80분의 24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개의 영역으로 나눌 건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계산이 맞다면 반드시 전체 확률 1이니까 1에서 이거 다 더한 걸 빼면 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맞죠? 나머지가 완벽하게 이제 계산이 됐다는 전제하에, 혹은 직접 확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색이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색을 3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색을 2개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색을 2개 썼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 하나색, 여기 하나색 칠하는 것밖에 없겠죠. 2개의 색을 쓴다면 그럼 여기 3, 2 그래서 3 곱하기 2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색을 쓴다면 뭘 구해야 돼요? 그쵸? 대각선 하나 구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색을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빨간색 칠하고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칠하면 되니까. 그럼 이거거나 하나 자리 뽑고, 그럼 이걸 했으면 이제 여기에 3팩토리얼로 색을 칠해주면 되겠죠. 그럼 81분에 요거 6이 12, 6, 18 이렇게 나오네요. 18.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 나오죠. 맞게 구했네요.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은, 그럼 여기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변수랑 확률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1분에 3 더하기 72 더하기 72 더하기 72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81분에 이건 216, 그럼 219
그래서 이제 얘를 3으로 나누면 73, 27.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그러고,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fx는 4에서 최대값을 갖고 모든 실수x에서 다음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우선 fx 그래프는 평균이 4인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니까 여기 대칭축이 4가 되는 거고, 얘가 y는 fx. 그리고 gx는 그 그래프를 k분의 2만큼 평행한 건데, 얘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잖아요, k가. 만약 양이라고 한다면은,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죠.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가 gx 그래프고, 그리고 여기 평균은, 그쵸, 4 더하기 k분의 2가 되는, k가 만약 양이라면. 이해됐고요. 자, 그럼 보면 이거랑 이거는 표준표제가 똑같겠죠. 평행이동만 해서 겹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P라는 요 확률인데, 이 변수가 여기에 있을 확률인데, 이게 어디? 정규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표준화 시킬 수 있겠죠. 그럼 저 확률은 P, 그 다음에 4에서 이 Y의 평균은 얘잖아요. 이걸 빼고, 그럼 마이너스 K분의 2고 표준편차 시그마로 나눠준 거죠. 그럼 얘는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거를 그냥 다 빼면 0이잖아요. 똑같은 걸 빼는 거니까 평균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확률이 0.477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표준화를 시켰을 때 평균이 얼마? 이제 표준화 시키면 평균이 0인 건데, 그럼 이 0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까지 확률이, 그럼 요거 이제 번분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k 시그마 분의 2잖아요. 그 확률이 0.477. 얘가 나오려면 어디? 그치, 얘잖아, 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k 시그마는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즉 시그마는 k분의 1,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고요. 그래서 시그마는 k분의 1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hk는 다음과 같은 확률이에요. 그러면 얘도 hk를 쓸 건데, 얘를 표준화해서 적어보면 변수는 g로 바뀔 거고, 4k 빼기 평균은 얘잖아요. 그래서 빼기 4 빼기 k분의 2에 표준편차를 나눌 건데, 표준편차는 얼마? k분의 1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를 정리하면 g, 그 번분수 계산하면 k를 다 곱하는 거죠, 이 모든 항에다가. 그러면 4k 제곱 빼기 4k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근데 얘의 무슨 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런데 이제 이 확률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어떤 값보다 같거나 작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작아지려면 이 기준이 되는 요 변수값이 작아야 되겠죠. 작은 것보다 이렇게 같거나 작은 확률의 모임이니까. 결국 이 확률의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2차식의 최소값은 4 k-2분의 1의 제곱 빼기 3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k가 2분의 1일 때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최소값 자체를 구했으니까 얼마? 그쵸, p, g 빼기 3보다 가까이 작은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빼기 3은 요 3자리 보면 얘가 0.4987이니까 이 부분은 0.5에서 빼면 0.0013이 돼야겠죠. 여기 빼기 3부터 0까지가 0에서 3까지랑 똑같은 거니까. 그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숫자 000112가 하나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차례한대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적혀있는 수가 0이면 다시 넣지 않고 0이 아니면 다시 넣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주머니에서 3장을 꺼낸대요. 그리고 시행 2에서 꺼낸 3장의 카드 적혀있는 수의 합을 확률별로 생성할 때, 즉 3개를 뽑은 카드의 합이 확률로 되는 거죠. 얘를 구하면은, 그럼 이게 확률이 나눠지겠네요. 시행 1에서 0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0을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
0, 0, 1, 1, 2 중에서 3개를 뽑는 거고, 그럼 0, 1 안 뽑았어요. 이거 헷갈리네요. 1 또는 2를 뽑았어요. 그럼 다시 놓고 뽑는 거니까 0, 0, 0, 1, 1, 2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됐죠?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3개의 합을 쭉 다 나타내보면 우선 0이 될 수도 있겠죠. 요걸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1이 될 수도 있겠죠. 2가 될 수도 있겠네요. 3이 될 수도 있겠네요. 4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4가 최대값이죠. 4는 요거 숫자, 요기든 요기든 다 뽑아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0을 뽑으려면 반드시 이게 나와서 얘의 3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여기에서 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도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다가 확률의 곱셈정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이고 여기서 3개 뽑는데 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6개에서 3개 뽑는데 3개 중에서 3개 뽑을 확률, 요거 하나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되려면 여기에서도 1 나올 수 있고 여기서 1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위에서 한다면 2분의 1로 0이 나왔어요, 처음에. 그 다음 이건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건데 합이 1 나오려면 1 하나 0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2C1 곱하기 2C니까 그냥 2죠. 이렇게. 그냥 1 두 개 중에서 하나 뽑고 요거 2개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합이 1 나오려면 정하지 2분의 1 곱하기 6C3 중에서 이거 둘 중에 하나, 이거 셋 중에 둘 합쳐서 3개 뽑아야 되니까. 그럼 3이니까 6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가 나오려면 여기서도 2 나올 수 있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5C3분의, 그럼 첫 번째는 이게 나오면 이거 2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개에다가 이게 나오면 2개 중에 하나 나겠죠. 그럼 2C죠. 2 지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뽑는다면 6개에서 3개 뽑는데 이게 나왔다면 3개에서 2개, 3C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왔으면은 여기에서 1개, 3C1, 3 이렇게 됐나요? 그럼 같은 원리로 3이 나오려면 2분의 1 곱하기 5C3 중에서 3이 나오려면 그쵸, 반드시 2 하나, 1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0 하나. 그러면 2C1, 2C니까 4죠, 4. 그래서 4가 될 거고, 얘 2분의 1 곱하기 5C3분의 마찬가지. 요거니까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3 곱하기 2. 6이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마지막 이제 4가 나오려면 얘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뽑아니까 1, 1, 2. 얘도 2분의 1 곱하기 6C3, 요거 6C3이죠. 죄송합니다. 6C3. 요거 1 이렇게. 그래서 맞게 했으면 여기 다 합치면 1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6C3은 20이잖아요. 그럼 20분의 요거 1이니까 요거 4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은. 그럼 얘는 20, 요거 10이니까 40분의 6 더하기 요거 2 곱하면 4, 40분의 10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얘도 10, 요거 20이니까 40분의 6 더하기 요거 3, 2니까 6, 12, 40분의 12. 그리고 얘 40분의 같은 원리로 요거 10이고 20이니까 6, 8, 14. 그리고 40분의 요거 2, 1이니까 3. 그럼 이거 다 합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36, 40, 딱 맞게 나오네요. 지금 요렇게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2x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평균은 변수랑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40분의 10 더하기 24 더하기 42 더하기 12가 될 거고, 그럼 요거 40분의 34에다가 54를 하면 88.
됐죠? 그럼 여기에다 5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5 곱하기 요거 8로 한번 나누면은 5분의 11이잖아요. 5분의 11. 그래서 계산은 얼마? 11.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 표와 같고 평균 m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면은 분사는 무엇을 제곱하고 확률 곱하면 다 더한 거래요. 뭐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걸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얘는 요 변수들, 그래서 x, i죠. 이게 i 번째니까 에다가 평균을 빼고 제곱한 거죠. 그래서 가는 그래서 xi-m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분산이 재평평제, 이거 알죠? 공식. 이걸 증명하래요. 그러면은 이 분산을 한번 다시 써보면 얘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그럼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pi를 다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pi 빼기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2xi mpi 더하기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제곱 pi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x. 그럼 이거는 변수 제곱한 거의 평균이잖아요. 거기 확률 곱해 다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2x 제곱점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그다음에 여기서 이 시그마에서 2m은 영향을 안 받죠. 이 빼내면은 변수랑 확률 다 곱해서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이 되는 거고, 더하기 m 제곱을 빼내면은 확률을 다 합친 건 얼마야?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m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요 변수 제곱의 평균에다가 빼기 m 제곱이랑 똑같은 거는 그냥 이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요게 평균이니까 얘가 m이 맞죠? 그래서 이제 얘의 제곱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9번. 어느 기업 직원의 올해 월급을 X만 원이라면 확률 분수 X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320만 원이고 편차가 40이고, 내년 월급을 Y라 그러면 주어진 관계가 성립한대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이 Y를 하면은 얘랑 똑같은 게 이 4분의 5X 빼기 20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Y라는 분포의 평균이랑 분산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잖아요. 그리고 Y에 대한 분산은 마찬가지로 V 4분의 5X 빼기 20이 되는 거고, 평균은 이 더하기 빼기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뺄 수 있는 거죠. 곱으로. 그럼 4분의 5 2x 마이너스 20이고, 얘는 이거 제곱해서 나오고 더하기 빼기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6분의 25 vx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평균이 320이니까 여기 넣으면은 400 빼기 20 38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 분산 1600이죠. 그럼 넣으면은 25 곱하기 100이니까 2500, 즉 50의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2500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x라는 분포는 정규 분포 평균 320 편차가 40을 따라가는 거고, y라는 분포는 정규 분포 평균 380 편차가 50인 정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올해 월급 상위 6.7%랑 내년 월급 상위 6.7%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 가운데는 빵이고 표준화 시키면은 여기가 이거라 그러면 6.7%가 얘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1.5일 때, 즉 여기 변수가 1.5일 때 요 해당하는 0.433이니까 여기다가 0.067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6.7%죠. 여기다 100을 곱하면은.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한 딱 6.7%에 해당하는 원래 분포상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x라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평균을 빼고 편차로 나눈 게 표준화된 건데 그게 1.5가 되는 시점이죠. 그거가 6.7%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맞죠? 원래 정규 분포에서. 그럼 계산하면은 요거 60 이하면 380. 그래서 그때는 380만 원이라 할 수 있고,
그럼 이때는 y라 그러면 여기서 평균 380을 빼고 편차 50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게 1.5가 되는 시점. 455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차는 얼마예요? 75만 원이죠. 정답은 75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변수가 1일 때 확률이 4분의 1이고, 그리고 이 확률 질량 함수에서 변수가 1부터 8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1, 2, 3, 4, 5, 6, 7, 8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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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이렇게 있겠죠? 거기에 대한 확률 값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1일 때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mn 더해서 7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확률이 성립한대요. 그때 8일 때 확률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기호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바가 뭐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맞죠? 그럼 P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이에요. 언제? 주어진 사건이 발생할 확률분의. 그래서 저걸 다시 하면 P x가 n보다 작거나 큰 확률 중에서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할 확률인데, 근데 여기에서 동시에 만족하는데 m 더하기 n보다 큰 확률과 n보다 큰 확률은 공통이 여기죠. 얘가 더 크잖아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mn은 여기 변수 값들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2라 그러면은 여기 넣어도 만족하고 1보다 큰 확률, 큰 거니까 여기죠. 3보다 큰 확률, 공통의 부분은 그냥 반드시 그냥 이게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겨도 의미를 해석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p, x가 m보다 클 때. 그러면 p, x가 m 더하기 m보다 클 확률은 p, x가 m보다 클 확률 곱하기 p, x가 m보다 클 확률을 곱한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되죠? 그럼 하나씩 넣어보면 여기가 1일 때 4분의 1이니까 여기 1 넣으면 1보다 큰 확률은 얘 6건이니까 4분의 3이 주고 다 확률 합치면 1이 나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1 들어갔을 때 요거 만족하는 거니까 1은 이 확률 얼마? 4분의 3. 이 확률 얼마? 4분의 3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4분의 3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뭐가? 2보다 클 확률이. 그럼 2보다 큰데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확률이 얼마라고? 4분의 3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 보라색으로 칠한 확률이 4분의 3의 제곱이라는 확률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얘가 16분의 9니까 얘는 16분의 4니까 얘는 16분의 3이에요. 16분의 3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는 16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적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얘라는 게 있으니까 우린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알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3보다 큰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1, 1, 2 이렇게. 그러면은 1보다 큰 확률은 이거 다 더하는 거고 2보다 큰 확률은 얘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건 아까 4분의 3이었고 2보다 큰 거는 4분의 3의 제곱이었고 4분의 3의 세제곱이네요. 3보다 큰 게.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요만큼이 얼마라고? 4분의 3의 3제곱이 된다고요. 보이나요, 여러분들 규칙이? 그럼 이번에 이 확률 값을 조사하면 4보다 큰 걸 받아야 되니까 맞죠? 그럼 여기 4를 만들 건데 여기 또 1 쓰면은
1, 3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3보다 큰 확률이 얘잖아요. 4분의 3의 3제곱. 1보다 큰 거 4분의 3이고 4분의 3의 4제곱이 되는 거죠. 4분의 4의 4제곱 4분의 3의 5제곱 4분의 3의 6제곱 4분의 3의 7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쓰면은 px가 8인 거는 얼마? 4분의 3의 7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